관련해서 뉴스 길어잡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일본 관계, 두 번째는 볼리비아 모랄레스, 그다음 홍콩.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또 가장 최근 뉴스네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관련 뉴스. 헤일리 미 정부 관심 집중. 그리고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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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세 개예요. 그래서 세 개나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서 사실 읽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왜냐면은 똑같거든요. 그냥 격화되는 양상인데 사람 죽은 거 솔직히 제가 뭐 좋은 소식도 아니고, 그런데 예상이 되는 걸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솔직히 좀 약간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렇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죠. 빠르게 읽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랑 일본 관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관계가 이제 이미 좀 냉전이라고 할까? 굉장히 많이 경색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강대강으로 가면은 힘드니까 미국을 끌어가지고 한미일, 어떻게 보면 미국 일본 대 한국 이런 구도로 갈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에다 대사관 파견했을 때도 이제 미국 통을 파견했고, 이제 여러 가지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미국 인사들에서도 한국에 다시 한번 재고해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압박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일본이 로비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한테 이제 좀 한국 관계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수도 없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오는 일본의 어떤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외교적인 정책이라고. 약간 팩트 플러스 의견이 들어간 기사인가 보네요. 이게 사실 팩트만 들어가면 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앙일보 기사고요. 트럼프 목진 밀리, 미국인들 주한미군 왜 필요한지 물어.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건가요? 한국 겨냥 지소미아 방위비 압박, 군수내부 미국 감축 이례적 언급, 미군 감축 이례적 언급, 미국 내 주한미군 필요성 설득 위해 한국의 성의 보이라는 메시지, 한국 오기 전날 일본서 아베 면담, 지소미아 만료 전 해결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한국한테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뭐 지금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소미아 처리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소미아는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이 일본한테 좀 약간 도움을 주는 협정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미국도 도움을 받긴 해요. 왜냐면 일본은 미국이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우방국이거든요. 중국이 견제하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소미아를 한국인, 어차피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안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주라고 미국이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걸로 다른 압박 카드를, 그러니까 주한미국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 너네한테 깐다 뭐 이런 느낌으로, 깐다가 아니라 더 물린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배후에는 일본이 있겠죠. 예.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가고, 또는 로비를 통해서, 아니면 이미 로비를 해왔던 인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관계 압박을 할 거예요. 예. EJ가 아니라 이거는 오랑캐는 아니니까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뭐 어퍼 리포트라 그러나요? 예를 들면 내가 대리고 과장이고 부장이 있는데 뭔가를 과장한테 계속 해요. 근데 과장이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부장한테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국 관계가 안 되니까 미국한테 연락해서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게끔, 그러니까 말이 듣게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끔 하는 일본의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그쵸. 일단 그 자체부터가 막 좀 뭐랄까 오피니언이 들어간 기사가 팩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한국전쟁 종전 후 정부가 질서를 지탱해왔던 한미군사동맹이 기회에 섰다. 미군 최고 수뇌부가 금단의 의제였던 주한미군 카드를 공식화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11일 보통 에버리지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로 미군을 전방에 파견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왜 그들이 거기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게 미국의 중상층의 전형적인 질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미군 철수를 주장했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럼 니네가 빼세요. 못 빼잖아. 중국 견제하려고. 부자, 한국, 일본 왜 스스로 방어 못하나. 사드도 언제고 그쵸. 참 내로남불하는 거죠. 항상 정치는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내로남불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잘 하려면 진짜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몇 수를 더 잇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전력 투구할 만큼 국내 정치 자체가 어떻게 기틀을 아직 못 잡았으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워싱턴 펜타곤 국방부에서 밀리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으로 통한다. 트럼프의 어떤 전반적인 생각을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임스 김 아산정치연구원 미국 센터장은 밀리 의장은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장군으로 유명하며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던 조지 단포드 전임 합참의장과 달리 대통령의 뜻을 밀어붙일 최적의 군 인사란 얘기다. 예, 비즈니스 감각이니까요. 사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모든 것에 적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한미동맹 강화 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6.25 때 참전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장군으로 유명하니까 트럼프의 뭐 오른팔 복심 뭐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을 반대해도 밀리 합참의장에 지명했다. 밀리를 이름이 밀리네요. 그래서 밀리의 취임식에선 당신은 내 친구 조언자 이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칭찬했다. 그간 주한미군 철수 감축 논의는 미 행정부 바깥의 얘기였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일부 비주류 연구자들의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하지만 13일 한국을 찾는 밀리 의장이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다고 공언한 건 주한미군이 이젠 절대 상수가 아님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주한미군 카드는 미 행정부 내부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펜타곤 수뇌부가 대놓고 주한미군을 거론한 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함께 향후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와 재배치를 포함하는 전략적 변화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의 앞바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한미군 카드는 미 국무부로도 번졌다. 이달초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를 접한 익명의 소식통은 그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꺼내지 않으면 한국을 움직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펜타곤 내 장무직 고위관계 관리 등이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는 걸 랜드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가 누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얘기가 국무부로 번진 건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주한미군과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할 일을 적시했다. 그는 22일자정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 한일 두 나라가 2016년 체결을 지소미아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며 두 나라가 이를 연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다툴 때 이득을 보는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라며 동맹 내부의 마찰은 공통의 가치와 전망, 안보적 필요성 등을 공유하는 게 많은 나라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12일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한 후 지소미아 시합 만료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 했다. 내일 한국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고노다로 방위장과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도 만났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상이 한미일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하자. 밀리 의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미일에 한국까지 더해진 형태로 연계의 강력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밀리 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 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망교장 등 삼국 합참의장 회담이 이번 주 열린다고 전했다. 삼국 군사 수뇌부가 만나서 할 담판은 지소미아밖에 없다. 15일 한미, 16에서 19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밀리 의장은 일본행 비행기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군 지도자들의 파병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대중들이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그만큼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가 참석하는 14일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될 수 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밀리 의장이 지소미아와 방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을 지뢰대로 쓸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해석했다. 밀리 의장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4일 방한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51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연다. 제임스 킴 센터장은 미국이 한일을 중재하기보다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6일에서 19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제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맞춰 회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속내는 그거네요.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잘 잡혀야 러시아랑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원래 북한을 꺼낼 수 있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함께 이제 좀 뭐랄까 좀 친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언급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랑 중국 얘기했잖아요. 예, 중국과 러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북한뿐만 아니라까지 얘기했지만 주로 이거죠. 그래서 지소미아 관련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소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죠. 트럼프 목침 밀리, 미국인들 주한미군 왜 필요한지 물어.